자, 1번 문제고요. A, B, C, D 이렇게 5명의 학생이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식탁에 놓여있는 5개의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A, B가 이웃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뭐 일반적인 어떤 한 줄에서 이웃하는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하는 거야? 2명 그냥 묶어줘서 1명 취급하는 게 포인트지, 그쵸?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으면 일단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 그냥 일단 A, B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몇 개 공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 그쵸? 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어쨌든 A, B는 이웃해야 되는데 2개 이상의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만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B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지. 자리 바꿔주는 게 뭐 2팩입니다. 이거 순열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2명이 2자리 들어간다, 3명이 3자리 들어간다, 4명이 4자리 들어간다, 또는 1명 적게 5명이 4자리 들어간다, 4명이 3자리 들어간다, 3명이 2자리 아니 5명이 4자리 못 들어가죠. 5명이 6자리 어쨌든 1명이 적게 되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냥 N팩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2명이 2자리 들어가니까 2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를 들어갔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안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A하고 B는 이미 자리가 결정이 됐으니까 나머지 3명 자리만 뭐 하면 되겠어? 결정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3명 자리 결정해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3명을 갖다가 3자리에다가 집어 넣는 거잖아요. 그치? 그게 3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뭐 2니까 2팩은 정답은 6이고요. 6이니까 36 해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보면은 사실 이것도 뭐 오히려 고난도 이제 잠깐 준비하면서 보니까 고난도 문항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오히려 스텝 3 문항들이 조금 어려운 문항들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집합 A가 이렇게 원소가 8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소가 3개인 부분 집합을 이제 모두 한번 골라볼 거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8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내가 끄집어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8, 7, 6에다가 3이니까 3팩 하시면 약분해서 56개의 부분집합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자, 이것처럼 부분집합에 쓰인 총 모든 원소의 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지. 첫 번째, 집합의 개수.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몇 개 쓰였냐 그 얘기지. 당연히 집합 하나당 원소가 3개씩 쓰였겠네. 맞죠? 그러니까 곱하기 3을 여기다가 해주시면 15에다가 168개의 뭐가 쓰인 거야? 숫자들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숫자들이 어떤 뭐 임으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쓰인겠지. 뭐가 1이 뭐 더 쓰이고 2가 덜 쓰이고 그런 건 없겠지. 그렇게 따지면 얘네가 지금 8개니까 168이니까 얘네들이 몇 번씩 쓰인 거야? 21번씩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원소의 합은 1부터 8까지의 합에다가 22를 곱한 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1부터 8까지입니다. 1부터 8까지는 쌤이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자연수, 연속된 자연수가 홀수계에 있으면은 가운데가 그만큼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짝수계에 있으면은 이제 가운데에 있는 게 4하고 5안이지. 그쵸? 그럼 이거를 더한 게 9가 몇 개 있다? 세트 개념이니까 4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36 곱하기 2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756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이거 전혀 문제 안 되죠? 괜찮죠? 이해되시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같은 문제가 이제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분명히 이제 1, 2등급을 가를 문제들을 쌤이 볼 때는 무조건 여기입니다. 이 함수의 개수 문제. 잘 한번 봅시다.
자, A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B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A에서 B로의 함수 F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한번 구해봐라. 자, 2하고 3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조합 써서 두 개를 끄집어내서 그거 뭐 작은 거는 1 주고 큰 거 3 주면 게임 끝나는 거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이제 이 친구 볼게요. 이 친구를 보면 얘는 빼기보다는 더하기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얘를 식을 어떻게 바꿔주냐? F2라는 친구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F4에다가 2를 더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런 것들은 그냥 따지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그러면 F4가 갈 수 있는 제일 작은 게 뭐가 되는 거니? 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갈 수 있는 일단 5를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F2 같은 경우는 5에다가 2를 더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거는 7 갈 수 있고요. 8 갈 수 있고요. 9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오케이? 즉 다시 한번 정리할게. F4가 5로 간다고 치면 F2는 7, 8, 9 즉 세 가지로 갈 수가 있는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2라고 3이잖아. 그럼 어쨌든 간에 이제 5는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7이 선택이 됐다고 하면 1, 3은 6, 8, 9로 뭐 하면 되겠어? 가면 되겠지. 그쵸? 6, 8, 9로 가면 됩니다. 그럼 6, 8, 9 즉 몇 개에서? 3개에서 2개를 뽑으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5하고 7을 1, 3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지. 여기서 뭐 1대1이라는 말이 나왔거나 아니면은 2하고 뭐 1의 어떤 그런 그 크기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어? 안 나와? 전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2하고 4의 관계에서는 2 이상만큼만 차이 나면 되는 거고 그리고 1, 3 같은 경우는 이 사각 간고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 맞죠?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F4가 5로 갔다라고 하면 일단 F2는 7, 8, 9 아무데나 갈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요.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3은 어떻게 하면 되냐? 당연히 5에서부터 9까지 못 갈 이유가 없어요. 1대1이 끼면 못 가는 거지만 그 말이 없으면 가도 상관없겠지. 즉 5개 중에 몇 개 선택하면 됩니까? 2개 선택을 하면 되겠지. 2개 선택을 해서 큰 거에다가 3 주고 작은 거에다가 1 줘버리면 게임 끝나겠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 5시 10인 거 알고 있죠? 30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얘가 이제 6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야. 얘가 6으로 가면 당연히 뭐 하나씩 줄어들겠죠? 8이나 9만 가능할 수가 있겠지. 그렇게 되면은 얘는 2가 갈 수 있는 곳이 하나씩 줄어들겠다라는 느낌은 여러분이 아실 거고 나머지 여기는 뭐 5C는 똑같다라는 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 20까지가 될 거고요. 얘가 만약에 7로 가겠다라고 하면 F2는 9밖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한 가지가 될 것이고요. 동일하게 OC2 처리해 주시면 얘는 10가지가 돼서 세 가지를 모두 더한 60가지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3번 같은 패턴 문제 선생님이 여러분 좀 훈련을 좀 많이 시켜줄 테니까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냥 내가 많이 다양하게 풀고 복잡한 것도 풀면서 경험치를 쌓아야 그게 눈에 보이지 그렇지 않고 몇 문제 풀어가지고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아셨죠? 근데 뭐 지금 이 정도 수준은 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같은 이 토너먼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잘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이제 부규제에 있고 교과서에도 이게 한 문제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나올 수는 있어. 알겠지? 한번 볼게요. PQ 두 팀을 포함한 5개 팀이 참가하는 교내 농구대회가 그림과 같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팀 PQ가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얘들아,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그냥 대진표 유형의 문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 먼저 하고 이 문제 풀이 해줄게. 이게 이제 대진표라고 하는데, 대진표가 뭐냐면 몇 개 팀을 짜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몇 개 팀을 짜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일단은 몇 개 팀입니까? 5개 팀이잖아. 그치? 5개 팀을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일단은 나누고 있어? 3개, 2개 나누고 있는 게 보이지?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들아, 위에서부터 자르면 돼요. 밑에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이렇게 자르면 돼. 알겠지? 여기를 여러분이 절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몇 명이 모여 있어? 3명이 모여 있고 몇 명이 모여 있습니까? 2명이 모여 있지. 그치? 이 첫 번째 이 선을 끊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은, OC3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습관상 꼭 이렇게 2명 중에 2명 선택하는 게 어차피 1이긴 하지만 이거를 반드시 써주세요.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이 첫 번째, 그럼 1번이라고 해볼게. 이게 지금 바로 1번 계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은 계산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 이상 끊을 게 없으니까. 그치? 우리가 한 명 한 명은 계산할 필요가 없죠. 2명이 한 팀이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얘를 끊을 수가 있겠지. 그치? 이거를 끊으면 어떻게 구분이 되죠? 1명, 2명으로 구분이 되잖아.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얘를 2번이라고 한번 해보면, 2번이라고 하면 얘는 3명을 가지고 끊는 거니까 3C2를 하시든 얘를 먼저 하시든 또는 3C2를 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알겠니? 3C2를 먼저 한다고 하면 여기는 1C1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가 3C2를 한다면 얘는 2C2가 들어갈 거니까 어차피 3C2나 3C1은 똑같고 얘는 둘 다 1이니까 뭐 하든 상관은 없어. 알겠지? 그럼 여기까지 딱 끊어버리면 이제는 뭐 하는 거야? 요렇게 딱딱딱 그냥 뭐가 된 거야? 다 구분이 된 거야. 더 끊을 게 없어. 그러면 이거를 다 모두 곱한 게 바로 뭐가 되냐? 내가 대진표를 짤 수 있는 총 개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는 10이고요. 여긴 3이 되겠죠? 그래서 30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5개 팀을 이러한 대진표에 맞게 짤 수 있는 경우에서는 30까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조금만 더 복잡한 거 하나만 좀 더 보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냥 대진표를 작성하는 거야.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한 반을 한 8개, 10개 정도 돼버리면 되게 복잡하게 나올 수는 있어, 계산도. 그게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애, 어떤 A라는 애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에 대진표를 짜는 경우,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려면 이제 이 문제처럼 우리 그 내신 고난도 문항처럼 P하고 Q가 뭐 결승전에서 만나기 위한 대진표를 짠다. 결승전에서 만난다면 당연히 얘네가 어디 있어야 돼? 아예 첫 번째 이 영역에서 양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이 한 가지 속에 속하면 어느 순간에 준결승에 이런 데서 만날 수 있으니까. 자, 그걸 일단 참조해 두시고요. 자, 여기 볼게요. 이거를 만약에 대진표를 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첫 번째 얘를 없애는 거야. 얘를 없애는 거야. 알겠지? 얘를 없애는 게 뭐야? 2명, 4명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6C4 곱하기 2C2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끝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뭐 6개 중에서 4명 팀을 이쪽에 깔아 놓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2팀은 당연히 여기 있을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끊는 게 이건데, 자, 이거 좀 조심합시다. 두 번째 끊는 거는 뭐냐면 4C2가 되고 2C2가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4C2하고 2C2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4C2 얼마입니까? 6이죠. 그리고 2C2는 뭐가 되는 거지? 1이지. 그래서 얘는 6가지가 나오게 되거든. 그러면은 과연 내가 A, B, C, D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나열하는 게 6가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 이제 그 이상 되는 문제들을 풀 수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자, 4C2라는 거는 얘들아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A, B, C, D에서 2명을 뽑은 거거든. 2명을 뽑으면 얘들아 A, B가 있고요, A, C가 있고요, A,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C가 있고 B, D가 있고 C, D가 이렇게 6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치? 4C2는 이런 의미에서 6이란 얘기거든. 그런데 나는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게 아니고 4명 중에 2명을 뽑고 그 2명은 또 다른 팀에 넣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 있냐면
A, B가 팀이 되면 누가 팀이 되는 거야? C, D가 팀이 되는 거야. 맞겠지? 그러면 여기에 C, D가 팀이 돼버리면은 A, B가 뭐가 돼? 팀이 되겠지. 결론적으로 얘네 둘이는 뭐가 돼버리는 거니?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2배로 계산해준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 둘이가 자리를 바꿔도 결국에는 뭐 하겠어? 똑같겠지. 상황이. 그런데 얘네가 자리를 바꾼 것까지 내가 계산해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얘처럼 얘가 4명이고 얘가 2명이면 상관이 없어요. 왜? 인원수가 뭐하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렇게 인원수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내가 만약에 나눠준다 라고 했을 때는 인원수가 똑같은 수만큼을 팩토리얼로 나누셔야 됩니다. 즉 곱하기 여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 2팩분의 1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이 2팩분의 1 들어가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 얘하고 얘를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똑같은 경우로 생각해서 니네를 뭐 하겠다? 나눠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알아듣겠니? 그 다음에 2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지금 보니까 2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러니까 뭘로 나눠줘야 돼? 3팩분의 1로 뭐 해야 돼? 나눠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6명을 만약에 3명으로 나누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6C3 곱하기 3C3. 근데 3, 3이니까 곱하기 뭐 하는 거야? 2팩분의 1로 나누는 거야. 만약에 4명, 2명 나누거나 5명, 1명 나누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인원이 똑같을 때. 알아듣겠지? 자, 그 내용 꼭 좀 여러분들이 생각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거 끊는다. 6C4 곱하기 2C2 해가지고 얘는 6C4가 15라는 거 여러분이 뭐 다 아시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거 2번 내가 이렇게 끊어버릴 거야. 2번 끊는 거는 4C2 곱하기 2C2 곱하기 2팩분의 1이니까 여기 6이니까 얘하고 나눠서 3이 돼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총 몇가 되는 거야? 45가지의 방법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건 8개 정도 나오면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 원칙이 뭐라고 얘들아? 위에서부터 퉁 끊고 그러니까 큰 가지 퉁 끊어버리면은 덩어리가 생기겠지. 그럼 각 덩어리를 또 끊고 이렇게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고 반복되는 과정에서 똑같은 인원이 만약에 뭐한다 나온다라고 하면 그 팩분의 1로 뭐 해야 돼? 나눠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선생님 아까 여기서 이렇게 나열된 여기 과정에서 그게 충분히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끊었고요. 이제 얘는 뭐 다 이제 했네. 자, 다시 한번 할게. 자, 이제 기본적인 문제는 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지정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보자. 자, PQ 두 팀을 포함한 5개 팀이 농구대회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 PQ가 결승전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P라는 거는 P가 여기 있으면 Q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겠지. 또는 Q가 여기 있으면 P는 여기 있어야 되겠지. 이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럼 P 너 여기 있어 Q 여기 있어 해놓고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야? 2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그쵸? 그런데 P가 여기 있다 생각하고 Q가 여기 있다 생각하고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 친구들 이제 배정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Q 같은 경우는 여기 있든 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Q가 자리를 정하는 경우는 있어? 없어? 없어. Q 같은 경우는. 왜? 여기 들어오든 뭐해? 똑같은 거니까. 맞죠? 그래서 Q가 자리 배정하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Q 자리 배정. 여기는 PQ. 자리 바꾸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P 같은 경우는 P는 당연히 얘들아 몇 가지가 있겠니? P는 자리가 몇 가지가 있겠어? 여기 들어오는 경우, 여기 들어오는 경우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는 뭐 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들어가는 경우와 여기 들어가는 경우만 나누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2가지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잘 해줘야 돼, 경우의 수는. 그래서 선생님 얘를 갖다가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첫 번째 두 개로 분류를 했어.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이야. 첫 번째 상황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P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면 돼. Q는 뭐 여기 들어갔다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P하고 Q를 뺀 나머지 A, B, C 팀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P가 여기고 Q가 여기야. 그러니까 나는 뭐 할 거야? A, B, C 팀을 자리를 뭐 해주면 돼? 정해주면 되잖아. 그치? 자리 정해주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요? 자리 정해주는 방법이 A, B, C를 갖다가 얘들아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다 넣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몇 가지야? 3명이 3자리 들어가니까 3팩 해서 6가지입니까? 몇 가지야? 대답 좀 해봐. 몇 가지야? 3가지야, 그치? 3가지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셔야 돼. 이게 이제 나중에 고2 이제 여러분들은 확통을 뭐 이제 다 이과에 갈 거니까 확통을 이제 고3 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확통 과목을 배우면 사실 좀 더 쉽게 풀기는 하는데, 자 여기가 그냥 얘들아 이 3명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아 3팩이다 라고 하려면 얘하고 얘가 뭐 해야 돼? 달라야 돼. 그냥 여기 들어가는 게 아예 달라야 되는 거야. 그래야 3팩이야. 알겠니? 근데 여기 들어가는 여기서 얘네가 여기 A, B가 들어갔어. BA가 들어갔어. 어때?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3팩이 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쉽냐? 당연히 여기 한 명만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다. 여기 한 명만 집어넣어 버리고 나머지는 여기 뭐 하라고 하면 되니까, 들어가라고 하면 되니까. 그러면 A, B, C 중에서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 케이스야? 당연히 3가지 케이스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3명한테 무언가를 집어넣었는데 뭔가 똑같은 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무언가 다른 쪽에다가 집어넣을 방법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또는 이게 이제 확통 과목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순열이 얘들아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분수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지거든? 그건 이제 홍정호 통계 과목에서 배우는 거긴 한데 그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이 생각도 괜찮아요.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3팩을 해버리는 거야. 3팩을 해버리는데 3팩이라는 것 자체가 뭐지? 서로 바꿀 때마다 다 다른 거잖아. 그치? 근데 얘네가 바꿀 때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내가 뭐 해야 돼? 나눠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3팩하고 2팩으로 뭐 하는 거야? 나눠버리는 거야. 그것도 똑같은 방법이긴 해.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예를 들어서 막 A가 3개 있고 B, C가 있을 때 얘네를 나열하는 거 이런 거 막 그때 또 하거든요. 확률화 통계에서는. 그러니까 자리를 바꿀 때 영향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나눠줘야 되는 거야. 팩으로 내가 순열로 계산했다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생각이 일단은 지금 고1 과정에서는 좋아요. 알겠지? 그러니까는 똑같이 들어가는 여기는 그냥 냅두고 여기에 들어갈 친구 한 명만 내가 탁 찍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되냐? 3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3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아듣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P가 이제 여기에 딱 자리를 잡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P가. 그럼 A, B, C가 어디 들어가냐? A, B, C가 여기 들어가야 돼. 자, A, B, C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 A, B, C는 다 어때? 같아, 달라? 다 다르지? 다 다르지? 그러니까는 여기에 만약에 A, B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리를 바꿨어. 이렇게. 똑같아? 다르잖아. 이럴 때는 3팩이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3팩 해가지고 얘는 6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2에다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9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2, 9, 18에서 4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가 바로 4번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